272페이지 보세요. 272페이지 보면 제목이 소유권 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 소유권 취득 원인이 그 두 가지인데 1번에요. 소유권 취득 원인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만 체크하시고. 법률행위. 자, 들어봐요. 법률행위라면 뭐 떠올리라? 법률행위라면 뭐 떠올리라고? 계약 떠올리고. 또 적는다, 계약. 자, 들어봐봐.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이 있잖아. 그냥 법률행위 이꼬르 계약이라면 틀리잖아. 근데 내가 처음 기초 잡을 때 법률행위라면 계약 떠올리라 했잖아. 계약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매잖아. 매매 계약. 그죠? 그럼 봐봐.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매매죠. 우리가 아파트나 토지를 주로 매매하잖아.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매매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그 매매는 우리가 다음에 계약법에 따로 배워. 매매라는 걸 따로 배우죠. 그럼 여기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을 안 배우고 뭘 배우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을 배울 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하나, 둘, 셋째로 쪽에 뭐라고? 법률 규정. 뭐라고? 법률 규정. 그거만 줄 거면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행위고 하나는 법률 규정 두 가지인데 지금부터 보는 거는 뭐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배울 거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시효야. 취득시효.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잠깐 분위기부터 볼래요? 자, 경남 산청에 밭이 하나 있어. 내가 가끔씩 예를 산청을 드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와서 내보고 고향이 산청이라는데 아니에요. 고향이 산청인가 물으러 오지 마. 자, 산청에 밭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고 갑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 자, 요런 상상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갑이 고향이 산청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산청 땅 물려받아서 등기는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서 지금 산청에 안 들어가. 보통 부모님 안 계시면 고향이 거의 잘 안 가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산청에 살고 있는 을이 20년 동안 20년간을 자기 밭이다 생각하고 평온공연하게 농사지었어. 농사. 그럼 20년간 뭘 했다고? 점유했잖아. 다시 20년간 뭐 했다? 점유.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돼요. 시효가 완성. 그러면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기를 이전받아야 돼. 이 등기를 이전받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요, 취득시효라 그래. 이걸 뭐?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뒤집으면 시효 취득 같은 말이야. 말하고 취득시효. 뒤집으면 시효 취득 같은 말이야. 다시. 이 부동산은 산청에 있는 부동산이고 분명히 등기부에는 갑명의로 등기돼 있고요. 점유는 이 사람이 20년 점유했죠. 참고로 재산세는 누가 내고 있었을까? 20년 동안 이 그림에서 갑이야. 그럼 재산세는요 등기돼 있는 사람에게 날아와요. 그러면 재산세도 이 사람이 내고 있고 했지만 20년간 이 사람이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되고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취득시효인데 뭐 늘 하는 얘기냐면 봐봐. 공부하는 자세 들어봐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저런 제도가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저러지? 등기는 갑명의로 돼 있고 재산세도 갑이 내는데 왜 이리 소유권 취득해? 이리 하면 이 공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 이때까지 몰랐잖아. 혹시 처음 보면 모르면 아 이게 저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빨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따져. 아니 재산세를 갑이 냈는데 왜 의리 소유권 취득하냐고 내보고 따지는 사람인데 내보고 왜 따져? 에? 됐어? 자, 그럼 법논리가 취득시효를 왜 인정하느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분위기만 들어보세요. 법논리가 요 사람은 그러면 20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야. 자기가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산청에 가서 을 보고 당신이 내 땅에 왜 허락 없이 농사 지어요? 짓지 마세요. 아니면 대가를 주세요 했다면 이 사람이 실치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 권리 주장 안 한 거야. 이걸 우리가 권리 위에 잠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
20년 동안 자기 권리 주장 안 한 사람은 보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산청에 가서 이 마을에 가서 이 밭이 누구 거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을 거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저 토지가, 저 부동산이 을 거라고 알고 있고 법률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걸 흔들어 버리면 법 질서 안정, 법적 평화가 깨진대. 그래서 인정되는 게 뭐라고? 취득시효다. 대충 분위기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살짝 옮겨볼게. 똑같은 걸 옮겨볼게. 이게 이제 점유 취득시효로 가는데, 자, 머릿속에 이제 이 그림을 생각합니다.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부산에 살고 있는 갑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당연히 재산세도 누가 내고 있다고? 갑이 내고 있는데, 산청에 살고 있는 누가? 을이 얼마 동안? 20년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배웠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은 무슨 점유야? 자주 점유야. 그 말은 요 사람이 자기 밭이다 생각하고 농사 지어야 돼. 아니면 집 같으면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예를 들면 요 사람의 허락을 받고 농사 지었다. 이 사람에게 1년에 뭐요? 고추 농사 지었다 볼게. 고추를 한 박스씩 주고 줬다. 그럼 이거는 시효취득할 수 없잖아. 왜? 이거는 소유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 뭐요? 자기 토지다, 자기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말로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20년 중에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이 가서 네 내 땅에 왜 허락 없이 농사 짓노 나가라. 내 건물에 네가 와서 나가라 하면 평온하지 않잖아. 혹시 이해가 돼? 그러니까 평온이 깨져버잖아. 그러면 시효취득할 수 없단 말이야. 요렇게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되죠. 그러면 등기 청구에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우짠다, 취득하게 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인데 현실적인 문제, 요 사람이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저 사람이 순순히 등기 넘겨줄까? 넘겨줄 리 없죠.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째야 돼? 소송 걸어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그러면 소송 걸어서 소송을 이기면 이 사람은요 억울하거나 열받는다고 계속 상고상소하죠. 그러면 어쩐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취득시효는 나중에 보지만 요번 소란은 판례 안 본다고 그랬죠. 기초과정은 판례가 엄청 쌓여 있는 거야. 이 취득시효는 판례가 엄청 쌓여 있는 게 대부분의 내라도 뭐요? 억울해서 소송을 걸 거야. 소송을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판례가 엄청 쌓여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민법이 이 양이 이만큼 되는 걸 봐갖고 어디가 중요해서 물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물을까라고 이해는 하지만 황당한 질문이죠. 어디가 중요하다 이걸 딱 집어갖고 어디가 중요하다 어떻게. 그런데 그런 뭐 어떻게 질문을 그따위로 쓸데없이 해요 이렇게 하면 어째요? 바로 안티가 생기죠. 뒤에 가서 막 씹어. 저 교수 제가 불친절하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내가 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어디가 중요해 물으면 뭐요? 판례가 많이 쌓인 데가 중요해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주의 토지 통일 것도 판례가 많았죠. 취득시효는 더 많아. 그러면 거기 시험에 잘 나와. 왜? 그거는 이 현실적으로 소송 관계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 그 판례가 많이 쌓이죠.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그런 걸 좋아해. 됐죠? 이래놓고 시작할게. 취득시효 272페이지 의는 분위기만 볼 거야. 272페이지 취득시효의 의. 이거는 분위기 보는 거야. 취득시효란 뭘까?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아. 다시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거 하는 게 이게 취득시효요. 자, 오른쪽에 점유취득시효의 245조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점유취득시효의 245조. 자, 20년간이고요. 20년간이고요. 소유의 의사고요.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 함으로써? 뭐 해야 돼? 등기함으로써. 다시 20년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해요. 이게 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 밑에 주체만 볼 거예요. 1번 동그라미 1번 권리 주체가 되는 자는 시효취득 다 할 수 있어. 권리 주체가 되는 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들어볼래요? 그냥 분위기만 들어. 머릿속에 다 된다 이래면 다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개인이 아니고 봐봐.
김해, 김씨, 문중이 요 산청 땅을 김해, 김씨, 문중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20년 관리했어. 누가 시효취득해? 김해, 김씨, 문중이 시효취득하는 거야. 자, 부산시가 여기 전포동에 있는 땅을 시땅, 우리가 시유지라 하잖아. 시땅. 시유지가 아닌데도 시유지다 생각하고 20년 관리를 했어. 그러면 누가 시효취득해? 부산시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된다 생각하지 일일이 외우려 하지 마. 그래서 권리 주체가 되는 자는 시효취득할 수 있어. 따라서 뭐요?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시효취득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시효취득이 다 돼요. 유의할 점은 뭐라고? 문정이나 종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뭐요?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 나머지는 요번 소란에는 판례 안 본다 그랬죠? 과감히 제끼세요. 과감히 제껴. 과감히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넉 장 정도, 5장 정도 넘기면요. 예, 284페이지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 다 이렇게 많이 볼 필요 없고 들어봐봐. 그냥 나중에 뭐 1월 달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요약집으로 요거 2페이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2페이지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무리하게 다 볼라 하지 마. 284페이지 보면 뭐 나와요? 등기부 취득시효 나오죠? 그럼 요거는 이제 분위기 봐봐. 요거 분위기 먼저 볼까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실소유자야.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가 을명의로 된 게야. 등기.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닌데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내 건물이 아닌데도 어떤 이유로든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등기돼 있으면 이게 요 사람은 자기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등기는. 집에 앉아서 두드리도 금방 알 수 있잖아. 등기부는 집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게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요걸 점유를 등기부 취득시로 바꾸면 뭐요? 요게 등기가 돼 있다고. 그럼 이게 몇 년을 줄어든다고? 10년. 그래서 10년 동안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에다가 선의무과실이 추가돼. 선의무과실이 추가되죠? 그러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뭐라고? 등기부. 이게 뭐라고? 등기부 취득시. 그죠? 다시. 어느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20년이 10년으로 줄어도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여에다 뭐가 추가돼? 선의무과실이 추가돼. 점유하면 바로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245조 2항, 245조 2항.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채가시고, 아까는 20년, 등기부는 10년, 10년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했죠. 선의며 과실 없이 줄 거. 아까하고 다른 점 20년이 얼마로? 10년. 뭐가 추가돼? 선의며 과실 없이 들어가잖아. 그래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다시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뭐라고? 한다. 그렇게 요번 순환 때는 저기 조문 위주로 이렇게 개념만 볼게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지금 보고 있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취득시효를 받고요. 나머지는 이제 간단히 보면 되는 것들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찾았어요? 286페이지요. 자, 먼저 무주물 선점인데 들어봐요. 내가 지난 주말에요. 황령산에 올라갔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야생토끼요.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죠. 그 주인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날렵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잽싸게 잡았죠. 자, 그러면 야생토끼 잡았다. 주인이 없는 물건 잡았잖아. 이 무주물 선점이야. 그런데 우리가 봐봐. 이 공부할 때 민법상으로는 그 잡으면 내 거야. 다만 내가 정확한 그 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야생동물 보호법에서 그 잡으면 처벌받는 건 별도고 민법상으로 내 거야. 예를 들면요. 바다에 가서 낚시 났죠.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감새이 한 마리 낚았죠. 뭐 전형적인 무주물 선점이야. 됐어? 그래서 1항. 무주에 동산 줄 것이고 동산. 동산 줄 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동산. 자, 근데 이번엔 봐봐. 바다에 가서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는 못 낚고요. 소유자가 없는 무인도를 하나 발견해서 무인도. 신받다 외쳤죠. 내끼다 아니다. 아니야. 그 이항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야.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인정되지. 부동산은 누구 거라고? 국유야. 국가 거. 소유자가 없으면 국유가 돼. 사망에 야생하는 동물은 무지물로 하죠. 야생하는 동물은 무지물이 아까 내가 산토끼 얘기했잖아. 그런데 사양하던 기르던 야생, 사양하던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갔죠. 그럼 뭐가 된다고? 무주물이 된다. 됐겠죠?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 보신 적 있어? 곰이요. 곰 사육장에서 탈출해서 그 기르던 사람을 부부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 궁금한 게 그 예전에는 곰 그걸 무슨 쓸개 그걸 이제 몸에 좋다고서 길려서 그걸 비싸게 팔기 위해서 기르는 건데 요즘은 다 불법이라서 안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옛날에 기르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르고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타깝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곰도 다 사살됐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예. 자, 갑니다. 그래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내려가고 유실물 습득인데 들어봐요. 길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위를 살펴봐야지. 혹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갈등할 거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째요? 어차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찰 가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요 6개월 기다려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께 돼요. 6개월이야. 자, 253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하고 채가 6개월만 채게. 얼마 동안?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 주장하지 않았죠. 그럼 누가 취득한다고? 습득자야. 이거 뭐 안 주는 게 뭐 없으면 죽은 사람은 나중에 6개월 뒤에 한번 알아봐야 돼. 자, 이거는 오래된 건데 몇 년 전에 오래돼서 신문에 이런 게 한번 보도됐는데 그 보도 보고 정말 안타깝더라고. 어떤 사람이요. 여름 해수욕철이 지난철에 어디 서울에 어디 청계천인가 이런 데 가서 금속 탐지기를 중고를 구입한 거야. 그리고는 해운대를 비롯한 유명 해수욕장에 다니면서 금속 해변에 금속 탐지기를 돌렸어. 그럼 뭐가 붙을까? 주로 여자분들의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뭐 목걸이, 반지,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게 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왜 보도됐냐면 유실물 횡령 뭐 이탈 횡령죄인가 그걸로 입건된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만일에 공인중개사 공고만 했더라도 여러분이라면 어째 이래? 주워서 일단 경찰 가서 신고해야지. 그리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 무슨 반지 목걸이다 이름을 적어 놓을 가능성도 없고 하더라도 그게 소유자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럼 6개월 뒤에 가서 찾아오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혹시 이제 하나 배웠죠? 혹시 내년에 저하고 동업하실 분 나중에 연락 따로 해주세요. 뭐 해수욕 뭐 남해부터 동해까지 한번 훑어보지 뭐. 오른쪽에 매장물인데 잠깐만 쳐다봐요. 예를 들면 매장물인데 뭐 이건 중요성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착각을 땅에만 묻힌 게 매장물이 아니야. 건물에도 매장물이 있다.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건물에도 매장물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여기에 매장물이 발견됐죠. 그럼 이 사람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요거는 매장물도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고 신고해서 요거는 1년 기다리다가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이 사람 건데 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요게 소유자고 이게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고요. 을이 발견해서 공사하다가 발견자죠. 그럼 소유자와 발견자가 다르죠. 그럴 때는 그 절반에서 취득한다. 그거만 절반. 자, 갑니다. 254조인데 매장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서 공고를 하고 얼마 동안? 1년. 얼마라고?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1년만 주의하시고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타인의 토지나 기타 물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가 어째 된다? 절반. 뭐라고? 절반에서 취득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됐죠? 참고로 우리 책에는 그걸 쑥 빼놨는데 나중에 그 요약집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 말만 들어보세요. 이게 이 사람은 이걸 빼놨는데 아까 그게 뭡니까?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이 있죠? 요거더라도 요게 이 물건이 문화재라면 이건 무조건 국유야, 국유. 예를 들면 이게 매장물 팔는데 고려 청자가 발견됐죠? 보물이나 국보급이죠? 그럼 이거는 이 사람 게 아니고 국가 거고요. 대신 이 사람은 국가가 보상을 해줘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문화재는 안 된다. 문화재는 안 된다. 문화재는 선점 습득 발견이 안 된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첨부 내려갑니다. 첨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첨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있어? 줄만 꺼봐. 부합, 혼합, 가공. 첨부에는 뭐 있다고? 부합, 혼합, 가공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고 일단 넘기세요. 넘기면 부합 나오죠. 부합 나오는데 첫째 줄만 줄 거 봐. 첫째 줄만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 물건이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 물건이 되는 거야. 이게 부합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 잠깐 보실래요? 예를 들면 요래합시다. 갑소유의 2층짜리 건물에 을이 예를 들면 임차인 같은 을이 요게 증축을 했어.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볼게.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적을게. 예를 들면 일반 건물은 뭐요? 옥상 창고 생각하시고 옥상 창고 창고를 하나 짓거나 또는 주거 주택 단독 주택 같으면 옥탑방 생각하세요. 요런 거 옥탑방 방 등 요런 것들은 독립성이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한 개의 별개의 건물이 아니고 옥상 창고는 이 건물에 붙어 있잖아. 옥탑방 독립성이 없죠. 그럼 요게 뭐요? 이거는 부합이 된다는 거죠. 부합이 된다는 것은 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간다는 말이야? 이 그림에서 누가 증축한 사람이야? 건물 소유자 거야.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갖고 가. 다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공사비를 보상해 줘야 돼요. 공짜는 안 돼요. 공사비를 보상해 되죠. 그러면 요 부분을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옥탑 창고나 옥상 창고나 옥탑방 정도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을 굳이 구별하려면 그 증축 부분을 부동산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 동산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산은 이렇게 뜯어갈 수 있다. 움직일 동 움직이잖아. 뜯어갈 수 있죠. 뜯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에? 부동산이죠. 어떻게 옥탑 창고를 뜯어서 들고 가고 옥탑방 뜯어서 들고 가고 안 되잖아. 뭐라고?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뭐가? 부동산이 부합됐다. 다시 부동산에 뭐가? 부동산이 부합됐다. 이래 보면 되죠. 자, 요번엔 봐봐. 갑이 시골에 폐농가라고 볼게. 빈집, 버려진 빈집. 시골 가면 폐농가 많아요.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 집에 살로 들어갔는데 다른 거는 적당히 손질 보면 되겠는데 보일러가 없는 거야. 오래된 이제 보일러가 비어 있어서. 그래서 보일러를 하나 시설했다고 볼게. 보일러 시설했죠.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동산으로 보는 게 맞아? 부동산으로 보는 게 맞아? 예? 동산으로 보는 게 맞죠? 뜯어갈 수 있잖아. 그럼 요거는 여기에 부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보일러 설비는요. 이 사람께 돼. 다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뭐 해주라? 설치비 보상해 주면 돼. 요게 부합이야. 됐죠? 열어놓고 시작할게. 밑에 거기에 256조요. 288페이지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부동산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해요. 누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 다만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됐죠. 타인의 권한, 예를 들면 임차권 등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하면 부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임차인 거죠? 그거예요. 저거를 보시면 되고 밑에 해설로 들어갑니다. 기획에 부합된 주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이 동산에 한정되는가 뭐요? 문제가 되는데 밑에 요것만 줄 거. 판례는 요것만 줄 거. 판례는 부동산에 포함된다. 부동산도 포함. 그러니까 부동산도 부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예를 봐봐. 예를 들면 뭐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조상 건물로서 독립성이 없죠. 그러면 기존 건물에 우짠다? 부합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건물 지었어. 을이 건물 지었죠. 이건 토지고요. 그러면 이 건물이 토지에 부합이 돼요. 나무 땅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느냐 이 말이야. 부합돼? 아니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완전 별개의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A번 찾아.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A번.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죠. 그거 하나만 줄까?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다. 다시 건물이 뭐요?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금방 요거 있죠. 요거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옆에 이거는 가볍게 읽어봐.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에 기존 건물과의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어찌 된다고? 그 중에 그 증개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면 건물에 부합되지 뭐라고? 않는다. 독립된 거면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되고 독립되면 부합되지 않겠죠? 넘기시고. 앞에 봤는데 기억나세요?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잖아. 나무를 심었죠? 이거는 토지에 부합돼요? 심은 자 거야? 나무. 이건 토지에 부합되죠? 내가 농담으로 나무를 심은 자 소유라면 우리가 봄 되면 공부할 일이 아니고 황령상에 나무 심으러 가야 된다 그랬잖아.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목의 부합. 토지 위에 셋째 줄만 못 되겠다. 토지 소유자는 식재된 임목의 소유권 취득하죠. 식재된 임목의 소유. 예배는 뭐 우리가 받고요. 농작물인데 기억나세요? 봐봐.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죠. 무단으로. 그런데 이 농작물이 뭐라고? 성숙했다. 또는 뭐요? 수확기가 됐죠. 이번은 토지에 부합되는 게 아니고 누구 거야? 경작. 누구 거라고? 경작. 농작물은 경작자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띄겠냐? 농작물 재배의 경우는 파종 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점유 기속이 비로소 병백하다는 해서 그거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 소유죠. 따라서 이것만 체크하면 되죠. 적법한 경작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무슨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 경작자 거다. 그렇게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부동산에 부합고 동산 간의 부합을 보는데 미리 얘기하면 이건 중요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볼게. 동산 간의 부합. 자, 볼래요? 갑이요. 금한동 갖고 있고 을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합해져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됐다 볼게. 요런 걸 뭐냐면 동산 간의 부합이라 그래. 부합. 그럼 이 반지 소유권 누가 갖고 가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두 개 물건이 한 개 됐고 그럼 이 반지를 누가 소유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소유권 기속. 그러면 요거는 주종 구별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다이아몬드가 주된 동산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주된 동산, 종된 동산으로 주종 구별이 가능하다면 요 반지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 주된 동산 소유자 거야. 반지는 을 거 되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을은 갑에게 뭐 해줘요? 금값 보상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 그렇게 주된 동산 소유자. 그런데 봐봐요. 이번에는 갑이 금 갖고 있고요. 을이 사파이어 갖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사파이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어디서 주워들었어. 내가 보석은 몰라. 자, 이게 반지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뭐라노 중량이 비슷하다면 금값이 비싸 사파이어 값이 내가 잘 몰라서 어느 게 비싼 것 같아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네. 그냥 내 맘대로 3대2라고 볼게. 요거는 주종이 아니죠. 주종이 아니까 이거는 주동전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비율대로 공유해요.
비율대로 공유한다는 소리는 이 반지를 어째 갑이 3일 끼고 댕기다가 을이 이틀 끼고 댕기고 비율대로 주종구별이 되면 주된 동사, 주종구별이 안 되면 비율대로 공유. 자, 동산간의 부합 257조 찾으시고 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의 과다한 비용 요할 때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체크하시고 주된 동사 뭐라고?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구별이 되면 주된 동사 소유자. 그런데 부합한 동산에 주종구별할 수 없죠. 그러면 동산 소유자는야 줄게시고 부합 당시 가액을 합해요. 그래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야.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가액 비율로 합성 거자. 혼화는 섞이는 거예요. 혼화는 뭐요? 두째 줄에 혼화는 두째 줄에 서로 쉽게 섞여져서 원물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넷째 줄 오른쪽만 줄 거. 넷째 줄 오른쪽에 뭐라고? 이에 관해서는 뭘 준용한다? 동산간의 부합을 준용한다. 그것만. 혼화는 동산간의 부합을 준용해요. 그러면 잠깐 쳐다봐. 섞이는 게 혼화거든요. 갑이 쌀 한 가마 있고 을이 보리쌀 한 가마 있는데 이게 섞이면 뭐가 돼요? 쌀보리가 되죠. 참고로 이거 물리적으로 원상복구 가능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왜 안 돼? 하나를 골라면 되지. 근데 이거 원상복구 하지 말아요, 법적으로. 그럼 못 잔다? 이거 소유권 누가 갖고 가느냐? 이걸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 혼화는 뭐요? 동산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대. 그럼 이게 뭐였어? 아까 동산간의 부합이 주종구별이 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구별이 안 되면 비율대로 공유죠. 그럼 요거는 비율대로 공유하면 되잖아. 됐어? 그다음에 섞이는 게 혼하기 때문에 곡물이 섞이거나 기름이 섞이거나 술이 섞기도 다 혼하거든요. 술을 한번 오랜만에 섞어볼게. 술을. 갑이요 양주 하나 갖고 있어. 위스키. 한때 위스키가요. 주 소비가 무슨 유흥업소, 룸사롱이 유흥업소에만 주로 하지 개인이 좀 덜 먹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되면서 역전이 벌어졌는데 특히 젊은 친구들 30대 이하의 20, 30대에서 집에서 어차피 먹을 거 좀 괜찮게 먹자 이래서 위스키 소비가 급증한 거야.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그죠? 그래서 위스키 소비량이 지금 급증해 가지고 재택기로도 활용되고 있고 아주 오래된 거죠. 오랜만에 이렇게 이게 섞어 볼게. 맥주하고 섞으면 어째요? 폭탄주가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섞인 거예요, 혼화.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뭐 이거 주종구별이 아니에요. 그건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한다? 원샷으로 처리해. 이거는 원샷으로 처리하면 돼요. 참고로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는 그 양주 같은 경우는 세금이 위스키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절반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갔다 하다못해 제주라도 여행 갔다 오면 면세점이 들어서 양주를 사면 이제 짭짤하다 그랬거든요. 요새는 참고로 휴의하셔야 되니까 안 짭짤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양주 12년, 13년 전 보편적인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6만 원 전후하는 거 이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더 싼 경우가 많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위스키 살 때는요. 꼭 검색을 해보고 사야 돼. 21년산 이상 30년산 고가 있죠. 수십만 원대, 수백만 원대 되는 데는 면세점이 흐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양주 있죠. 예를 들면 조리워커 브렉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요. 비싸. 그래서 요즘 황당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면세점에 샀다가 이마트나 특히 트레이더스가 더 헐거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다가 지가 면세점에 샀던 것보다 더 헐게 팔아서 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코로나 따라서 이게 달라졌대. 세금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어서 요즘은 그런 게 더 비싸졌다. 화장품도 그렇다던데 옛날에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면 굉장히 헐죠. 요새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대. 그래서 잘 보고 해야 되지, 그죠? 그 위스키 같은 걸 제일 헐게 사는데 위스키 다시 말하지만 저기 세금이 엄청나게 붙었어. 그럼 제일 헐게 사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헐게 사는 데가 그 군인들이 하는 PX 같은 면세점 있죠. 거기는 엄청나게 헐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시중에 한 20만 원대 하는 게 거기 가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살거든. 근데 문제는 그 직업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직업 군인이 없네.
그 사람들도 무제한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1년에 몇 병 사는가 이게 정해져 있다는데 그거는 무지하게 넓게 제일 넓게 사는 데가 거기야. 왜?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죠? 네, 갑니다. 별거 다 얘기하고 가고. 가공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목재 갖고 있고요. 목재 합판을 갖고 있다 볼게. 우리 요걸 가지고 책상 하나 만들거나 그 다음에 옷감을 가지고요. 우리 옷을 만들거나 이런 걸 뭐라면 가공이라 불러요. 이걸 가공인데 봐봐.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 조금 달라. 뭐 중요성은 그렇게 없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 책상 소유권 누굴 것 같아? 이 그림에서 목재 소유자일 것 같아? 책상 만든 사람 것 같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거예요. 이거 원재료 소유자가 원칙이라는 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 소유자가 원칙이야. 한번 봐봐. 가공 보세요. 259조 뭐라 돼 있어?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했죠. 그러면 물건 소유권은 체크하시고 원재료 소유자. 누구라고? 원재료 소유자. 그런데 예배 가공이라는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값보다 현재의 다액 줄 것이고 현재의 다액이라면 가공이 현재의 다액 줄 거. 그러고 잠깐 쳐다봐. 이걸 옷을 만든 사람이 일반인이 만들었다면 옷감 소유자 거야. 근데 옷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돌아가신 김봉남 선생님 혹시 아세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만들었죠. 그럼 이거는 이 사람 거게 된단 말이야. 그냥 다이기면 안 돼. 어찌 된다? 현재. 이 양의 만일에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했다면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부합호나 가공을 봤어요. 넘기시고. 소유권에 대한 물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물권 청구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만 이것도 조문만 보고 확인하고 끝낼 거예요. 자, 213조 보세요. 213조 제목이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그런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죠. 점유할 권리. 예를 들면 임차권 등이 있죠. 그러면 뭐요? 거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내 물건을 빌려 줘놓고 내 물건을 빌려 줘놓고 임차인 보고 내 물건 내놔라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기간 내로는 못 돌려주지 할 수 있죠. 그 말을 하는 거야. 다시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임차권 등을 갖고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넘기시고. 넘기면요. 214조요. 넘기면 214조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방해 제거 청구. 요거 주의하세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 줄 거 봐봐.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 줄 것이고 인하를 동그라미 쳐봐. 인하를 동그라미 치고 인하 밑에다 선택적 청구라는 거. 선택적. 자,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들어봐. 누가요? 내 소유물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누가 내 소유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죠? 내가 그 사람 보고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 이게 O가 X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소유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한다. OX. 예? X잖아. 와요. 금방 인하 동그라미 쳤잖아. 인하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예방 및이라면 예방하고 손해배상 두 개 다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시험은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야. 혹시 됐어요? 예방이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소유권에서는 아까 취득시효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게 공동소유야. 공동소유인데 요 공동소유 중에서 요번 순환 때는 그냥 공유 위주로 볼 거야. 공동소유가 뭔가 첫째 줄 봐봐. 일단 첫 줄만 칠게.
2인 이상이 한 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다. 2인 이상이 한 개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다. 그거 체크하시고 이 공유는 세 가지가 있어. 거기 두 재질 오른쪽 체크해. 두 재질 오른쪽에 공유, 합유 뭐가 있다고? 총유. 공유, 합유, 총유 있는데 이번 수란 때는 공유 위주로 볼 거야. 지금부터 공유를 볼 텐데 분위기부터 잡을 테니까 잠깐만 쳐다봐.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는요, 특히 공동소유에서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분위기부터 볼 테니까 잘 봐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야. 10번지를. 그 다음에 지분이요. 2분의 1이라고 볼게. 10번지 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을 2분의 1씩 갖고 있죠. 첫 번째 물어봅니다. 소유권이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소유권이 한 개일 것 같아 두 개일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잠깐 했는가 모르겠다. 일물일건주의가 있어. 일물일건주의라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해. 그러니까 소유권은 한 개야. 소유권이 두 개는 없어. 소유권은 한 개,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거야.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다. 그게 지분이야. 됐어? 소유권은 한 개, 그걸 나눠 갖고 있어. 자, 두 번째. 이번엔 지분이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자, 요 면적이 10번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라면 요게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을이 나는 점포동 10번지 토지를 100제곱미터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 맞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다시 전체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지분이 2분이라면 1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을까? 법적으로. OX.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렸어. 만일에 100제곱미터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고 전부를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거 처음 공부할 때는 요거 한번 생각해 봐. 뭐야 이거? 바퀴가 너무 크나? 자동차. 뭐라고? 자동차인데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볼게. 자, 그냥 계산하기 좋게 2천만 원짜리 차를 각자 1,000만 원씩 내서 공동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공유가 되죠. 자, 물어볼게. 갑은 어느 쪽 갖고 있어? 갑은 앞좌석 쪽, 을은 트렁크 쪽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절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어째요? 전부를 2분의 1이야. 요 절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전부를 2분의 1 갖고 있다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전부를 2분의 1이지 절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295페이지 제일 밑에 공유 봐봐. 295페이지 제일 밑에 공유에 262조 뭐라고 돼 있어? 물건이 뭐요?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리됐잖아.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리돼. 그게 공유예요. 그게 공유죠. 자, 그러면요. 그게 해설의 셋째 줄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지분은 뭐라고? 지분이 뭐라고 돼 있어? 하나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야. 소유권은 한 개야. 한 개의 소유권, 하나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죠. 따라서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 따라서 밑에 하나의 물건 위에 각자 한 개의 소유권이 가지는 게 아니야.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한 개의 소유권을 뭐라고? 지분비율로 분할해서 가지는 거야. 한 개의 소유권을 지분비율로 분할해서 가지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 공유다. 되겠죠? 넘기시고. 공유가 성립하는 모습은 동그라미 1번은 법률 행위고요. 동그라미 2번은 법률 규정인데 법률 규정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 나중에 볼 거고요. 법률 행위만 봐요.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인데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크에 당사자 의사가 합치 체크하고 등기 체크하시고 의사 합치하고 등기해야 돼. 의사 합치하고 뭐라고? 등기. 그래서 공유를 하겠다는 공유한다는 의사 합치와 등기해야 되죠. 의사 합치는 말 그대로 의사가 합치해야 되고 그 등기는요. 뭐 제목만 봐도 되지만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해야 돼요. 등기는 뭐 해라고? 공유 등기해야 되고 무슨 등기해야 된다고?
지분 등기, 공유 등기, 지분 등기해야 돼.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해야 된다. 됐겠죠? 그 정도로. 그래서 공유가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 인해 성립하는 방법은 의사합치 플러스 등기고, 등기할 때는 이것이 공유다라는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하라고? 지분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보실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런 정도 보도록 되고, 조금 쉽게요. 공유 지분은 조금 쉬었다 가는데, 이번 시간에도 칠판 지우지 마세요.